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시젠 최근에 폭등하면서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관심을 받았고 241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8만원 이상으로 뚫어주면서 조만간 최고점을 가겠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단일가 거래가 3일 동안 있었죠. 단일가 거래 3일 동안 사실은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과거 우리 시즌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거래량이 터지면서 사실 음봉을 만들어냈고 오늘 장 마지막에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거에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불안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면. 그리고 아마 불안한 마음이 커진 분들은 이런 분들일 거예요. 시젠이 코로나 진단키트 그냥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셨거나 혹은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 이제 경증을 유발하는 그 오미크론에 대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면 진단키트들도 이제 다 죽는다라는 안티들의 말들 이런 거에 지금 휘둘리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에 휘둘리면 결론적으로 공매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팔고 나서 날아가는 그런 허황된 그래프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뒤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3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휴가입니다. 아이러니하게 휴가 기간 때는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투자자별 매매를 보시면 개인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소량 매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수량을 한번 살펴보면요. 24일부터 폭증이 들어왔었죠. 24일부터 들어온 물량 대비 나간 물량을 봤을 때 아직까지 물량이 많이 실려 있다라는 게 여러분 보여지실 거고 기간도 마찬가지죠. 기간도 마찬가지로 실려 있는 물량이 있다. 저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어제나 오늘 조금 비중을 높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시즌 장기로 보고 있는 관점에서 지금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월요일날 이렇게 폭등을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의외로 또 이렇게 눌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눌러줬을 때 개미들이 손절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어찌됐든 저는 뭐 하루 이틀 이 시즌 종목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 관계로 누른다 한들 절대로 손절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몇 번이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0.78%로 마무리가 되었고 3천선 가까이 회복했습니다. 회복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플러스 2.15%로 상당히 많이 올려주면서 또 천스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징 뉴스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뉴스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상 멈춤이 끝났죠. 한 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한지 한 달이 안 된 것 같고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10,000명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중증 환자가 많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일상 멈춤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중증 환자가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다시 한번 거리두기를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지금 오미크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발표했냐면 봉쇄는 안 하겠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봉쇄는 없다. 하지만 백신 부스터샷을 확대 그리고 코로나 검사 확대 등을 하겠다라는 거죠. 치료제에 대한 이슈는 없죠. 백신을 많이 맞고 검사를 많이 하자라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유럽도 지금 오미크론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몇 달 내에 우세종이 될 것 같고 많은 안티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미크론이 들어와서 오미크론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간에 코로나가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코로나가 당장 뭐 한두 달 안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은 이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가 공존하는 즉 분류하는 작업을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중증 환자를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짧아도 1년, 길면 몇 년 정도는 이 진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추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오미크론이 어떤 한 놈인지 발표가 없었습니다. 발표는 없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처음에 발생된 국가가 아프리카 쪽이었죠. 그 아프리카 쪽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죠? 지금 양성률이 무려 6.6%나 올랐고 입원율이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이슈지만 입원율 또한 지금 2배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진단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소아 애들한테도 감염이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 감기가 아니죠. 아무리 증상이 약하다고 해도 만약에 이게 단순 감기라고 판명이 난다면 오히려 오미크론 걸린 환자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전염시키는 게 낫다는 거죠. 백신 맞는 것보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백신을 강조하고 계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격리를 하고 있다. 자, 증상 격리 왜곡 가능성도 지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놈이 지금 어떤 놈인지 확실치가 않고 경증이라고 한다 하면 오히려 좋습니다. 우리 인간한테는 좋은 이슈고요. 추가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진단 기술을 갖고 있는 시젠한테도 좋은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진짜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를 놓치지 마라. 지금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오미크론 때문에 이 델타는 뭐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은 오미크론이 아닌 델타에 집중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집중하고 있고 미국 공중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델타와의 전쟁 대우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델타가 오히려 더 설치고 있지 오미크론이 오히려 안 나오죠. 오미크론이라고 의심을 받고 검사를 해보면 델타입니다. 코로나 감염 압도적 다수는 델타 변이다 현재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들을 역추적했어요. 그래서 200명, 300명을 접촉했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검사를 해봤더니 막상 검사를 해봤더니만 델타, 음성, 지금 검사 중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우세종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오미크론이 어떠한 놈인지도 아직 나오지도 않은 뿐더러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놈이 오미크론인지 델타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진단 기술이 가장 필요하고 선행적으로 진단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티들이 아무리 지금 안티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그거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미크론이 경증이고 오미크론이 결론적으로 우세종이 될 거고 그렇다는 거는 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끝날 거다. 예, 좋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과연 언제일까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코로나가 끝나고 중증 환자를 관리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백신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돌파 감염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백신 치료제 다 소용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기간, 기나긴 기간 동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많이 어느 정도 우세종으로 진화하고 스스로 없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중증 환자를 낮추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델타와 오미크론에 대한 분류, 격리자에 대한 분류, 중증 환자의 조절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백신도 중요하지만 진단키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수출 데이터 그리고 국내에서 진단 수요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늘어나고 있죠. 이 기업이 돈을 잘 번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유보율이 쌓이는 거고, 돈을 잘 벌면 R&D 투자를 하는 거고, 사람을 뽑는 거고, 기업이 커지는 거고, 건물을 사는 거고, 이렇죠.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거죠. 상식입니다. 상식인데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여러분들이 잉여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두렵지 않다. 근데 지금 비중이 아마 첫 번째, 두려움을 떨고 있는 분들 중에 첫 번째, 저처럼 비중이 정말 몰빵이다. 불안하죠. 두 번째, 대출을 했다. 불안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분은 잉여금으로 했다. 월 얼마씩 나는 이 시즌에 10년 투자하겠다. 땡큐죠. 이분은 지금 웃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으면 되니까. 자, 우리가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불안할 수도 있는데, 회사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돈을 계속 잘 벌고 있고, 진단 키트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장비로 계속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을 확충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 한두 달만 보고 접근을 했다면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시젠 기존 키트로 오미크론 변이 잡아낸다고 얘기를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고 정부에서 원하는 어떤 신제품도 국내용으로 출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공시도 빨리빨리 회사에서 좀 대응만 해준다면 주가는 틀림없이 방어를 하고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 충분히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많이 불안해 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고, 특히나 다음 주 기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 아마 다들 손절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만, 저는 월요일 날 사실 장을 휴가라서 장을 제대로 지켜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리고 피드백 여러분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푹 쉬시고요. 주말 동안은 푹 쉬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가족들이랑 건강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